2025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각 나라의 독립의 역사를 강의하던 중 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독립은 중국 덕분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중국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선택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윌리엄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학생이고 현재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세계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여러 나라가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아마 제 가족사가 영향을 준 걸지도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예전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셨고 어릴 때부터 전쟁과 국제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특히 미국의 독립이 다른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여러 나라가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을 쟁취해 나간 과정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전 세계의 독립운동과 식민지 해방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미국, 인도, 베트남,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위해 싸운 과정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해 인도와 베트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운동을 설명한 후 자연스럽게 동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동아시아로 가볼까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과 중국은 모두 식민 지배와 침략을 겪었습니다. 두 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을 위해 싸웠죠. 특히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후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발자취라는 제목이 떴고 교수님은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이동 경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고 이후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필기를 하면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에서 충칭까지의 이동 경로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그 다음에는 항저우, 창사, 광저우, 류저우를 거쳐 결국 충칭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와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광복군도 창설되어 항일전선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죠.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을 둘러보며 한국인 유학생인 지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훈 씨,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훈은 교수님의 질문을 듣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반대편에서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리우였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리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리우는 곧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고 한국 독립군도 중국에서 훈련받으며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중국군과 연합작전도 펼쳤죠. 한국이 일본에게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도움 덕분 아닙니까?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리우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역할이라거나 한국이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지훈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이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도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독립을 중국 덕분에 이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단순한 해석 아닌가요?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만큼 한국 독립군도 중국을 도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리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너무 감정적인 반응 같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당했고 독립군들은 중국 땅에서 활동하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니었다면 한국 독립운동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수도 있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리우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리우의 말을 듣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임시정부를 받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순수한 호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중국도 일본과 대립하고 있었고 한반도가 일본에 넘어간 상황에서 한국 독립운동 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게다가 만주 지역에서는 중국 군벌들이 한국 독립군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두 사람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각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논쟁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본질을 벗어나 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타이핑하는 손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어요. 지훈은 차분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리우는 살짝 흥분한 듯 어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도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리우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받아주었고 한국 광복군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어요.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한국 독립군과 중국군이 연합작전을 펼친 것도 사실이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1941년 홍커우 공원 을거 이후 이루어진 한중 연합작전이에요. 그리고 1945년엔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광복군이 미얀마인도 전선에 투입되도록 도왔죠. 이 정도면 한국이 중국 덕을 본 게 맞지 않나요? 강의실에서 몇몇 중국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우의 말이 역사적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한국이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잠시 바라보더니 화면을 돌려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머물며 독립운동을 했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에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중국 내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환영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타이핑해둔 내용을 보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1920년대에 독립군이 만주에서 활동할 때 중국의 군벌들이 독립군을 탄압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스야 협정이에요. 1925년에 중국 군벌 장조린이 일본과 협약을 맺고 독립군을 체포해서 일본에 넘겨줬죠. 중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도왔다는 주장은 이 사실을 고려하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 순간 리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1930년대 이후에는요?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받아주고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도록 도왔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내린 선택이었어요. 지훈은 리우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느라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한 것이지 단순히 한국을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단순히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싸웠다는 점이에요. 리우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한국이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한국인들 자체였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것도 한국인들이었고 만주에서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우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같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것도 한국인들 스스로의 힘이었습니다. 광복군이 창설된 후에도 그들은 독립을 위해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어요. 리우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임시정부가 중국 땅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허용했기 때문이죠. 만약 중국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네요.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을 도왔던 만큼 한국도 중국을 도운 적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리우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중국을 도왔다고요? 네. 대표적인 예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일본군 수뇌부를 폭탄으로 공격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 이후 장제스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의 항일전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리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며 점점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서 독립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했고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도운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이 무조건적인 선의로 한국을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 한국이 중국에게 빚을 졌다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리우는 계속해서 한국이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교수님이 조용히 손을 들며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흥미로운 토론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교수님의 개입으로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앞으로도 두 나라 간의 역사적 인식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교수님의 개입으로 논쟁이 잠시 멈춘 듯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반면 리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리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도 서로의 필요에 의한 거였고 한국 독립군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중국의 도움을 인정하면서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겁니까?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리우의 말은 단순한 역사적 주장에서 벗어나 감정적인 문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우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순간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리우 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도움과 감사의 의무를 동일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수한 호의였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싸웠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과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리우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독립을 위해 많은 나라가 외부의 도움을 받았고 그런 나라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나라에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미국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독립했을 때 프랑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중국의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리우가 비교 대상으로 든 미국 독립과 한국 독립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지훈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독립과 한국 독립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미국은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았고
그것이 독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완전히 병합된 상태였고 외교적으로 독립을 위한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였고 중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이동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독립 후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서로 대등한 국가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광복 이후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도왔고 이후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리우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기세는 아니었어요. 그건 한국전쟁 이후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한국이 독립운동 당시 중국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 논리를 따지려면 중국도 한국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지훈이 되물었습니다. 리우는 다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독립운동이 중국의 항일전선에도 기여했으니까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항일 의지를 북돋웠고 한국 광복군이 중국과 연합작전을 펼치며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럼 중국도 한국에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리우는 더 이상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도움을 주고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한쪽이 다른 쪽에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분명해졌어요. 그때 교수님이 다시 손을 들며 개입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역사는 단순한 도움과 감사의 관계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 같은 문제는 더욱 복잡했어요. 저는 오늘 수업을 통해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려는데 지훈이 저를 보고 가볍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에밀리, 오늘 수업 어땠어?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 사실 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오늘 논쟁을 듣고 보니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국적에 따라 너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이 개입되니까.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복잡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들은 더 그렇지.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리우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리우는 전에 비해 감정이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오늘 논쟁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저와 지우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한국이 독립할 때 중국이 도와줬으니 한국이 감사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지훈의 말을 듣고 보니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를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역사에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역사가 그런 거야. 한쪽 입장에서 보면 A가 맞고 다른 쪽 입장에서 보면 B가 맞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해. 리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오늘 수업에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과 싸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 중국이 한국을 도운 것만큼 한국 독립운동도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잘 몰랐거든. 우리도 한국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겠지.
지훈과 리우도 제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역사는 단순한 승자와 패자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역사를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오늘 그 힌트를 하나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우와 지우는 종종 역사에 대한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인이 기억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억압 아래 독립을 위해 투쟁하신 독립투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중국의 생각 차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